너무 가까이 있어 잘 들여다보지 않았던 곳. 서울 한복판. 이 작은 골목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선 굽는 냄새가 자욱한 길. 이곳은 우리보다 외국인들에게 더 잘 알려진 곳입니다. Where are you from? Taiwan. How did you know about this food restaurant? 인터넷. Smells good. Follow it our nose. 사람들이 먹자 골목이라 부르는 곳. 수십 년 동안 작은 가게를 지키며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 그만 똑같아가지고 손님들한테 물어봐요. 거짓말이야 내가 정말로. 우리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이분들의 인생살이 지금 그 기나긴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 있는 곳. 서울 한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속에 있을 법한 모습. 약 40년 동안 이 모습 그대로 변한 게 없는 골목길입니다. 생선 굽는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곳. 골목 입구에 위치한 생선 가게를 들여다봤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곳에서 파는 생선구이는 딱 4가지. 여기 굴비, 참치 2가지는 그다음에 고등어, 저 끝에 있는 건 꽁치. 네, 4가지예요. 네 가지. 참치 하나. 지금은 골목 가득 4가지 생선 굽는 냄새가 뒤섞이는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는 앉을 시간도 없으시겠어요? 못 앉아요. 하루 종일 못 앉아요. 손님 얼른 와. 얼른 와. 손님 얼른 다 나오시네. 어서 오세요. 예, 자리 있어요. 몇 분? 3분? 4분? 5분? 이곳에서 제일 먼저 생선구이집을 시작했다는 할머니. 37년 전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가게에서 지금도 손님을 맡고 있습니다. 심 하나 넣고 간장 넣고 빈상 나와. 국 넣고 밥 넣고. 생선구이가 먹고 싶어 먼 길 마다 않고 오셨다는 분들. 광주서 왔어요. 나는 미아리 눈물고기에서 오고. 골목에 오면은 생선이가 저기잖아. 일미잖아. 명품. 명품이에요? 왜 요즘에 저기서 텔레비에서 명품이다. 이 집 이런 데 다 명품이야 여기가. 생선 냄새가 많이 나면 혈부하기엔 좀 곤란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은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좀 그 걱정도 들긴 했어요. 아까 오면서. 괜찮아요. 사람한테서 그런 냄새 안 나면 사람 사는 맛이 안 나는 거야. 그게 다 사람 맛이야. 그래도 완전히 엄마나 어머님 같은 이모님이라. 이런 냄새가 안 나면은 사람 사는 맛이 안 나. 그래, 그 이런 냄새를 맡고 살아야 사람 냄새. 그게 사람 냄새야. 사람 냄새 가득한 이곳에서 다정하게 식사를 하고 계신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이 생각나 오셨다는 노부부. 옛날에는 화로 뿌려도 구워 먹고 또 아웅에 불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다도 구워 먹고 그 후에 이제 연탄 불에다 구워 먹었잖아. 근데 지금 이게 직화식이니까 그때 맛하고 비슷해요, 이 맛이. 예, 2층 올라오세요. 일부러 찾아오죠. 옛날 맛이 그리워서요? 그렇죠. 그때는 생선 많이 못 구웠을 텐데요. 그 가족들이 다 어떻게 나눠 먹었어요?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네. 우리 식구가 많아가지고 꽁치를 구우면 대가리 반 자르면 대가리가 꽁치 두 부분이 되잖아요. 네.
그럼 서로 꽁치 먹으려고 젓가락 먼저 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얻어 맞은 적도 있고 그런 추억이 있죠. 그때 그 추억 때문에 이 가게 단골이 되셨답니다.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다 눈에 띄는 차림의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사장님, 안경하고 마스크하고. 뭐 텔레비전 나오는 거야? 아니 근데 좀 잘 복장이, 찍어줘야지 그럼. 복장이 특이하세요. 복장이요? 네. 아 저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 안경 안 끼면 눈이 뻑뻑하거든. 마스크도 벗고. 어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잘생겼어요? 네, 멋있으세요. 연기 때문에 잘생긴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다고 하시네요. 점심시간이면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는 골목길. 사람들이 먹자골목이라 부르는 이곳엔 30여 개의 가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선구이와 닭 한 마리 칼국수집이 많아 생선구이 골목, 닭 한 마리 칼국수 골목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백여 미터 길이의 먹자골목. 골목 끝쪽에 있는 간판 글씨 정겨운 한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보니까 이 간판도요, 요즘 간판 같지가 않아요. 이게 이 간판이 32년 넘었어요. 최초로 이게 나오는 때 닭 한 마리 할 때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은 이런 글씨 없어. 이거 쓰신 아저씨 세월 많이 가서 이제 이거 못 써. 이 필체를. 이건 어디 가도 없어요. 점심시간이 막 지나면 더 바쁘다는 사장님. 자, 얼른 찍어. 안녕하세요. 냉장고 문 열어주세요. 수십 마리씩 한꺼번에 배달 오는 닭 때문이랍니다. 몇 마리나 가지고 오셨어요? 80마리 가지고 왔어요. 80마리요? 그럼 하루에 80만 원씩 배달해 주시는 거예요? 200마리씩 해주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 육수 만드는 것은 사장님의 목. 닭은 연계닭이에요. 연계백숙이라는 연계닭. 닭 중에서 40일 제일 맛있는 닭. 한 마리만 들어가요. 네, 닭 한 마리만. 닭 한 마리 말 그대로 이렇게 한 마리 삶아가지고 이게 한 마리예요. 손님 상에 나갈 때도 육수 만들 때도 닭이 통째로 들어가 음식 이름도 닭 한 마리. 여러 가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장님은 손님들 입맛에 딱 맞는 육수를 만들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으시답니다. 이게 이렇게 엄나무. 이제 이 엄나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넣는데 또 맛없다 그러면 왜 맛이 없을까? 저렇게 먹다 남은 냄비 들어오면은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릇 다 들어가 있어도 내가 그것을 먹어보는 거야. 들어와요. 이거 다 버리는데 이렇게 버려도 저는 이제 이렇게 버리고 나면 이 국물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 볼 때 얼마나 더럽게 느껴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요 이거를 먹어요. 이거를 먹고 간을 볼 정도로 제가 노력을 했어요. 이 가게, 이 주방에서 있었던 사장님만의 이야기. 32년 동안 단골 손님이 끊이지 않는 건 수없이 맛보며 연구했던 육수 때문 아닐까요? 먹자골목의 하루 중 가장 한가한 지금 한 생선구이 가게로 들어가 봤습니다.
손님들 없는 이때가 골목 사람들의 점심시간. 오늘 메뉴는 제육볶음입니다. 맨날 생선만 구우셔서 오늘은 고기를 드시네요? 생선을 안 구워줘 아저씨가. 안 구워져요? 생선 한번 얻어 먹으려면 아부를 많이 해야 돼. 생선 먹는 날에 언제냐? 아저씨 혹시나 뭐 예출해서 뭐 밥 먹으러 나는 모임에서 나가는 날 우리끼리 몰래 꼬서 먹어버려 그냥. 내가 원래 꼬 먹으면은 얘가 사장님 꼬든 것보다 2%가 부족하대. 이 골목에선 흔한 메뉴가 가게 사람들에겐 먹기 힘든 귀한 음식인가 봅니다. 먹자골목에 밤이 찾아오면 이런 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10번! 붐비는 손님 때문에 번호표를 받고 한참을 기다렸다 들어가야 하는 닭 한 마리 가게. 닭 칼국수가 장사가 잘 되네요. 저녁에는 닭집이고 낮에는 점심은 이쪽으로 생선 가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딱 나눠져가 있어요. 이쪽으로는 보통 닭집이 많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전부 생선. 그러면 아유 나도 닭 한 마리씩 할까 이런 생각 한 번씩 할까 싶을 것 같은데요. 하죠. 하긴 하지만 뭐 장소가 좁고 또 다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살아가는 방법이 틀리니까 어쩔 수 없죠. 저녁 때가 되면 닭 한 마리 가게들은 늘 10,000원. 시원하면서도 얼큰한 닭 한 마리 칼국수의 묘한 매력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도 인기랍니다. 맛있어요? How did you know about this food restaurant? I knew from her. She maybe a magazine. 우크라이나 출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다는 일본 여성. As I thought it's very delicious, so that's why I took him to here. 닭 한 마리 가게는 외국인들에게 더 잘 알려진 국제적인 명소랍니다. 인터넷. 밀려드는 외국인 손님 때문에 가게마다 메뉴도 안내 글귀도 외국어로 준비해둔 지 오래. 여기 독일 사람도 자주 와. 독일. 독일 사람도 많이 와. 한국로도 오고 한국에 오면 거의 와서 꼭 먹고 가는 사람도 있어. 불고기보다 더 맛있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곳에 있어 궁금해하지 않았던 곳. 이제는 외국인들의 관광 코스가 된 작은 골목입니다. 가게 사람들이 채 문을 열기도 전 먹자골목을 깨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시간이면 늘 이 골목에 오셨다는 아저씨. 이 가게는 지금 뭐뭐 놓고 가시는 거예요? 누구요? 네. 두부고 콩나물하고. 이렇게 저 가게 주인분들 없는데 예. 그냥 놓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예. 물건 확인 같은 거 해야 되고 또 개수 확인도 시켜줘야 되고 아니요. 이런 절차들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 다 알아요. 이 골목 사장님들과는 그 흔한 계약서 한 장 없이 믿고 거래하신답니다. 그래서 동트기 전 혼자 가는 이 일이 외롭게 느껴지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골목에 생선 굽는 냄새가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다 싶으면 가게들이 문을 열었다는 뜻. 선생님 지금 새벽 5시인데 벌써 생선 구우시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낮에 손님들이 이제 많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이게 쉽게 말해서 안 바쁘고 빨리빨리 손님들한테 대접을 해야 되니까 초벌구이 해놓으면은 기름이 좀 빠진단 말이에요. 해놓으면은 그러면은 담백하고 또 맛있죠.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나와 생선을 굽는다는 사장님. 해보면 실수 많이 하죠. 막 찢어지고 막 타고 막 난리지 뭐. 처음 한 사람은. 선생님은 지금 어떤 경지신 거예요? 저요? 아직 저도 더 배워야죠. 자꾸 연구를 해서 계속 발전해가는 과정이지. 어? 그 끝이 없는 거지. 이제는 생선 굽는 일에 이골이 날 법도 한데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십니다. 한결같이 찾아오는 손님들 덕분에 힘이 난다 하십니다. 맛있다고 멀리서 몇 년 만에 찾아오고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그때 그 맛 그대로 변동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변동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행복해. 내가 이 조련 사람들한테 이러고 제공을 해서 맛있게 들어 숙소 가시니까 내가 즐겁게 가시니까 내가 행복해요. 그런 거 보면은. 언니 어서 와요. 좁은 골목길에서 보낸 30여 년 세월. 힘든 시간이 있었을 법도 한데 할머니 기억 속엔 좋은 일들만 있으신가 봅니다. 골목의 정적을 깨는 오토바이 소리. 오토바이 아저씨가 상자 가득 싣고 온 것은 바로 생선이었습니다. 골목 한가운데서 망설이는 기색도 없이 손놀림도 척척. 이거는 왜 잘라요? 영업집에 주려고요. 통째로 주시면 되지 왜 다 잘라서 주세요 이렇게. 통째로 그냥 주시면 되지 뭐하러 일일이 다 자르세요. 어떻게 통째로 찌개를 끓인다요? 알고 보니 서비스 정신으로 중무장한 아저씨셨네요. 먹자골목에 사람들이 북적대기 시작하면 점심시간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주문받고 계시는 할머니. 단체 손님인가 봅니다. 여느 손님들과 조금 달라 보이는 옷차림. 이분들에게 다가가 봤습니다. 어디 나라에서 오셨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왔어요. 말레이시아요? 네. 몇 번 드셔보셨어요? 몇 번 참. 10번? 몇 번? 네. 말레이시아에도 그런 생선구이를 드세요? 네. 그런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비슷해요. 되게 생선구이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유학 왔다는 학생들. 서툰 젓가락질에 낯선 음식 문화. 그래도 생선 맛은 고향의 맛 그대로입니다. 어때요? 생선구이 처음에 먹지만 아주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이 물고기는 닭고기처럼 맛있어요. 고향 생각이 날 때마다 이곳을 찾는다고 하네요. 어쩌면 이 골목 음식은 누구나 향수에 적게 만드는 특별한 뭔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자꾸 피해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다라고는 걸.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할아버지. 이분들의 이야기에 가만히 귀 기울여 봤습니다. 그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홍대 앞에 빵집 없어지는 거. 몇십 년
이런 것이 사실은 단 어차피 현대 물결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지만은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이런 거를 나이 먹으면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거를 어느 쪽에는 만들어지는 게 좋다. 전에는 그 피막골, 그 교보빌딩 뒤에 그 청린동, 그리고 우리가 회사가 그 옛날에 청린동 종로구청 앞에 있었어요. 근데 그 골목 그 피막골인데 그게 이제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 서울 시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그 나이 먹은 사람들 우리 연세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나는 시골 촌놈이 양평인데 여기 보면은 옛날 노인네들이나 아버지 때 그 노인네들도 전통이 다 없어지는 게 안타까우고 참 이런 것이 마치 도시의 섬처럼 덩그라니 서울의 중심가라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곳. 먹자골목 주위로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뒷골목에는 이 동네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한때 봉제 공장들이 즐비했던 곳. 약 40년 전 먹자골목이 처음 형성된 것도 이 공장들 때문이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봉제 공장들. 그때 그 시절로 조심스럽게 걸어가 봤습니다. 아니요, 하지 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 하는 공장이에요? 바이아스 공장이에요. 옷감 끝부분에 덧대는 천을 만드는 공장. 사장님은 20여 년 동안 이곳에서 봉제 공장을 하셨답니다. 보시죠. 동서의 장점이 결합되는가. 옛날에 이 거리가 봉제 공장들 많이 있었죠. 네, 봉제 공장 많았어요. 창신동 쪽으로. 옛날에 어땠는지 얘기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선생님 직분이 여기서 사업 시작하셨을 때? 그때는 좋았죠, 경기가. 먼저 하던 공장들도 많이, 거래처 다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한때 이 동네를 대표했던 봉제 공장들은 대부분 이곳을 떠났고 식당들만이 남아 골목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한두 사람 겨우 지나다닐 법한 좁은 길. 저기 길 끝에서 들린 인기척을 따라가 봤습니다. 서울 동네 한복판에 나와서 이렇게 설거지하는 모습도요.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죠. 여기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단독 공간이야. 그러니까 요게 캠핑 가게 같은 건 안 되는데 여기 골목이니까 되는 거. 그게 장점이야. 여기가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여기 오면 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여기 사람 사는 냄새가 나잖아. 어? 그치? 보면은 전부 작업복 입었는데 뭔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만 있는데. 그래 안 그래? 왜 봐? 이틀 동안 촬영하면서 봐봐. 전부 넥타이 맨 사람 몇 명이나 봤어. 그치? 근데 전부 바쁘게 살잖아. 보따리 들은 사람, 미약 깎는 사람, 뭐 뛰는 사람, 밥상인 사람 얼마나 많아. 설정이 안 왔어. 골목길만큼이나 사람 냄새나는 아주머니. 가게 안으로 흔쾌히 초대해 주셨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어저께 뚝배기 찾으러 다니자. 아주머니가 친구들과 한 평 반 좁은 식당을 시작한 건 IMF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직장에 어디 취직을 하겠어. 받아주는 데가 어디 있겠냐고. 그래 안 그래.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여자로서 할 줄 아는 게 밥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그거면은 되겠다 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 같지도 않고 밥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식당입니다. 그때 샀던 냄비들. 역사의 흔적이야 거기가. 이게요? 역사의 흔적. 이 식당 덕분에 지난 10여 년은 살맛 났었다 하십니다. 그 세 분이서 맨날 일하면요 재밌으시겠어요? 아 재밌어. 아주 밤이 아쉬워. 우리는 밤이 빨리
밥이 빨리 갔으면 싶어. 그냥 저기 북극인가 온 남극마냥 백야만 있으면 좋겠어. 우리는 맨날 보게 그냥 잠도 안 자고. 아니 그 머리 좀 빗을 내는데 왜 꼭 아침, 점심 열심히 음식 만들어 배달하고 남들보다 일찍 퇴근한다는 아주머니들. 종로가 485. 이분들의 하루가 아름다운 건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욕심 대신 그래도 사는 게 재미있다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먹자골목이 한숨 돌리는 시간. 생선 냄새가 뜸한가 싶더니 다시 솔솔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냄새를 따라간 곳. 한창 시간대처럼 열심히 생선 굽고 있는 아주머니에게로 다가가 봤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곳은 노릇하게 잘 굽힌 갈치와 가자미. 저희 집은 다른데 이쪽에 이제 등푸는 생선이랑 골목에 생선이 많잖아요. 연탄으로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다른 집과 차별화를 두고 가자미나 갈치 같은 것은 저희 집만 하는 거예요. 영광굴비하고요. 똑같이 하면은 제가 어떻게 그 선수들하고 같이 해서 상대가 되겠습니까? 손님들이 오셔서 맛있다고 하고 기분 좋게 나가실 때는 정말 기뻐요. 저도 보람이 좋아요. 욕심이 없으시네요. 아니 그게 욕심이죠. 그런가요? 네, 맛있게 들고 손님들한테 늘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제 욕심이에요. 그 소박한 욕심으로 꾸려가는 아주머니의 가게를 들어가 봤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가게 한가운데 있는 글귀. 이 글을 읽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 손님들 오시면 먼저 저희 집에 들어왔을 때 기분 좋은 말로 접대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해놨더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시를 쓰신다는 아주머니. 그렇게 지금까지 쓴 시만 수백 편이 넘는답니다. 제일 아끼는 것은 먹자골목에 대한 시. 한번 들어볼까요? 먹거리 볼거리가 다양하여 심심찮네. 자연산 신토불이 가능하면 사용하여 골수에 살이 차게 음식들을 장만하세. 목전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맛 좋다 할 때 맛으로 승부하여 오래도록 기억나는 좋은 곳, 편안한 곳, 서민들의 안식처로 다른 곳 멀리서도 소문 듣고 찾아오게. 이게 사람 싫고 요리하고 하는 게 싫은 사람은 식당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뭐 맛있게 해서 손님들한테 저게 하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지 내 가족처럼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 일단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이게 다들 제 마음처럼 그렇게 하고 계실 줄입니다. 먹자골목의 시인 아주머니께 즉석에서 시를 청해봤습니다. 바퀴 3일로 행식을 빌면 그렇게는 제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갑자기 삼행시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는 잘 안 돼요. 한번 살짝 고민해 보시면 어떠세요? 그럼 한 월요일쯤에는 나오려나? 이틀 후면 또 다른 멋진 시를 만나게 될 수 있을까요? 촬영 사흘째 되는 날.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서울에서 이 오래된 골목이 없어지지 않았던 건 가게 사람들 덕분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생선구이 가게들이 문을 닫는 일요일. 이날도 골목에는 사장님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서 연탄불을 갈아버릴 거면 엄마가 늦었네. 나 지금 산에 갔다 온대. 오늘 쉬시는 날 아니세요? 오늘 쉬어요. 왜 나오신 거예요? 나 산에 갔다 와갖고 엄마가 연탄불을 갈아놨다고 그래. 아, 연탄불 갈러 나오신 거예요? 네.
이 쉬는 날도 없으시겠네요, 이거 제대로. 연탄불을 꺼주면 안 되죠. 연탄불 꺼뜨리지 않으려고 휴일에도 골목을 찾는 작은 정성. 수십 년 전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처럼 가게를 가꾸는 마음. 한눈 팔지 않고 한 끼를 갖기에 오늘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닦아요? 매일 닦아야지. 안 닦으면 안 돼요. 생선이 기름이 괜찮아요. 기름 때문에 부탁을 못해요. 닦으려고. 이분들을 이곳에서 계속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선구이 가게들과 달리 닭 한 마리 집은 일요일도 없습니다. 우리 음식은 육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 육수가 문을 닫으면 육수를 계속 반복된 육수가 나가야 되는데 문을 닫으면 다음날 하루 문 닫고 그 다음날 하려면 그날 가서 그날 음식이 못 나가요. 그래서 실수도 없어요. 음식 때문에. 음식을 한결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실수가 없다는 거. 30여 년 동안 1년에 명절 이틀 빼고는 꼬박 가게를 지켰다는 사장님. 가게에서 내가 성공할 때는 내가 이 자리를 하루도 안 떠났기 때문에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왜냐? 얼마든지 내가 바깥에다 이렇게 분점을 내서 차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런 것은 안 해요. 오로지 왜냐? 내가 여기서 이루어놓은 곳에서 여기서 끝끝내 내 평생을 보내야지 내가 뭐 욕심 부리고 더 나가서 퍼뜨려 놓으면은 여기도 내가 관리 못하고 거기도 관리 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 찾아온 손님한테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나 지켜라. 우리는 지키자. 이런 생각으로 나는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분점 내주겠다, 큰 돈 벌게 해주겠다. 그런 제의를 받을 때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장님. 이 육수 맛을 지켜내기 어렵다 생각했다는 사장님. 그 외길 인생을 자꾸만 담고 싶어지는 건 왜일까요? 여느 날처럼 가게는 손님들로 꽉 찼습니다. 분주한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젊은 남자. 올해로 5년째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그는 사장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어머니가 걸어왔던 그 길을 나도 가겠다 자청했답니다. 네,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힘들게 하시는 거 계속 봐왔으니까 그거를 이제 언젠가는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게 저밖에 할 사람도 없고 언젠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어머니가 아프시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나와서 일을 하게 됐어요.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그냥 어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세 군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것보다 가위질을 많이 하면은 여기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요. 남들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여기 오면 느껴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 일해주는 분들도 저는 되게 감사해요.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랑 같이 가족처럼 일해주시고 그러니까 항상 감사해요. 일해주십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손님에게 늘 감사한 마음. 그 생각 때문에 아들은 대를 이어 외길 인생을 가려는 건 아닐까요? 가게에 나온 지 이제 8개월 됐다는 신출내기 사장님. 냄비를 든 폼새가 아직은 좀 어색해 보입니다. 약 30년 동안 먹자골목에서 닭 한 마리 가게를 해오신 어머니. 어머니의 눈에 아들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기만 합니다. 마음에 안 드신 건 없어요? 아드님이 하시는 걸? 마음에 많이 안 들지. 근데 또 마음에 안 들으면 안 한다랄까봐 말 못하는 거지.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이 좀 요래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 뭐 그런 점은 조금씩 있어요. 근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가리키면 또 손 놓을까 봐. 어머니는 자꾸만 마음이 급해지시나 봅니다. 돈 저렇게 찍는 건 좀 불량하잖아. 정식이 아니잖아. 돈은 이렇게 쉬어야잖아. 돈 주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드세요? 우리 옛날에 맨날 이렇게 쉬었지. 요즘 저렇게 쉬는 사람도 있나? 근데 이게 빨라요. 빨라? 대를 이어가는 가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물려받는 건 정작 가게가 아니라 한 길을 걸어온 어머니의 삶이 아닐까요? 먹자 골목이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맞을 준비에 한창인 사람들. 뒷골목에 있었던 한 평 반짜리 작은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햇볕이 너무 좋아요. 며칠 전 그때 그 모습처럼 오늘 하루도 참 열심인 아주머니들. 안 갖다 주고 내가 팔아먹었나. 중앙시장 고물상. 여기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아.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은 없어. 다 그냥 자기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진짜로 열심히. 안 하면은 안 돼 또 그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다 해내야 되니까.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아야 되니까 그지? 아 근데 우리는 들어서면은 전쟁이야. 여기 문턱만 딱 넘으면 전쟁이야. 오늘 하루 치러야 할 전쟁이 드디어 시작됐나 봅니다. 첫 줌은 떴습니다. 오징어 볶음 되시겠습니다. 요거만 찍고 가. 열심히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계시니 한 평 반짜리 작은 식당도 참 크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출동 찍지 마라. 요거는 아주머니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촬영 둘째 날 만났던 먹자골목의 시인 아주머니. 근데 오늘도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오셨네요? 아, 화장이요? 네. 아유, 여러 손님들 오시는데 식사하러 오시는데 기왕이면 이쁘고 깔끔한 게 좋지 않겠어요? 제가 유일하게 여기 나오는 제 직장이니까 이쁘게 하고 와야죠. 언제 이쁘게 할 시간 하고 다닐 데가 없으니까. 참 어머니 제가 부탁했던 거 혹시 하셨어요? 다큐 3일로. 아, 다큐 3일. 아, 예. 다큐 3일 지난번에 지하철에 퇴근하면서 가면서 또 숙제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또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예. 이거 너무 잘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하려는가 모르겠네. 다큐 3일.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다큐 3일. 다양한 삶 속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큐 사인 필요 없는 단막극이 시작되니 3일간 펼쳐지는 서민들의 진솔함은 일상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감동일세. 너무 잘했죠? 열심히 살아가는 그대들이 아름다워. 용용. 멋지지 않아요? 내가 썼는데도 너무 잘 나왔어요. 잘 나왔다 자랑하실 만했네요. 다큐 3일 선물이네 내가. 네. 선물 주세요. 그래야 되겠네. 그러면 내가 내 거 그러면 저작권 없애야 되겠나? 선물이니까. 선물로 드릴게 다큐 3일에게. 짠. 먹자골목에서 계속될 아름다운 인생들. 마지막으로 인사를 여쭌 건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는 닭 한 마리 집이었습니다.
얼큰하게 잘라놓으시고 김치찌개 하시면 나는 촬영 이런 거. 오늘은 나란히 가게를 지키고 계셨네요. 그렇게 잘하면 어머님의 바람이라면 어머님 힘들게 이어온 거 아드님의 그 아래까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렇지. 이제 내가 이제 이루어놓은 것은 이제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나 그다음에 아주 길이길이 이어받아서 더 열심히 더 잘해 나갔으면 좋겠어. 끊어지지 않았으면,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들은 손에 박혔던 굳은 살이 쌓여 점점 거칠어지면 삶의 훈장처럼 여기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손에 굳은 살이 창피하지도 않고 사실 좋아요. 남자 손이 좀 거칠어야지 그리고 매력이잖아요. 전 그래서 좋아요. 이게 내가 일을 열심히 오랫동안 하고 있구나. 그냥 대를 이어서 어머니가 다 이렇게 잘 차려갖고 한 일을 그냥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그만큼 나도 열심히 해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가는구나 하는 걸 그런 뜻에서 좋아요, 이런 거. 수십 년 동안 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 우리는 어쩌면 그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안녕히 가세요. 돈만 벌겠다는 이 속 대신 사람을 남기겠다는 생각.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한눈 팔지 않고 외길 인생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숨쉬던 작은 그곳을 세상이라